요즘 부동산 관련해서 새로운 소식이 참 많습니다. 서울 용산역 인근 부지에 8천 가구의 미니 신도시급 주거단지를 조성한다라는 계획이 나오는가 하면 전세나 월세도 매매 계약처럼 거래를 의무 신고하도록 하는 규제도 발표됐습니다. 자, 그리고 반면에 부동산 공시가격을 엉터리로 매겼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나오면서 앞으로 공시가격의 대규모 조정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되기도 하죠. 오늘은 최근 들어 쏟아진 부동산 관련 소식의 시장 영향과 최근 정책들의 평가, 전문가와 함께 진행해 보겠습니다.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장 나왔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제일 최근 소식부터 좀 짚어보죠. 어제 네네. 국토교통부가 2020년 주거종합계획이라는 걸 발표를 했습니다. 네네. 뭐 대체적으로는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들이 좀 눈에 띄는데 좀 네네. 눈에 띄는 대책 어떤 게 있다고 보셨습니까? 그동안 수요 억제 정책 위주로 폈는데 최근에는 이제 공급 확대 정책을 많이 좀 힘을 쏟는 모습입니다. 예. 이번 대책의 주된 내용은요. 올해 163만 가구를 지원하겠다. 공적 주택을 지원하겠다는 게 주된 내용이고요. 예. 공공임대주택이 14만 1천 가구, 공공지원임대주택이 4만 가구 등 한 21만 가구 정도 공적 임대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예.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뭐 계속 발표된 내용이죠. 수도권 30만 호 빨리 신속 추진하겠다는 내용이고요. 네. 좀 눈에 띄는 게 임대차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를 도입하겠다는 게 이제 포함이 됐고요. 예. 정비사업 공공성 강화 등 여러 가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앞서 말씀하신 공공주택 관련 내용 조금만 더 뜯어보겠습니다. 네네. 163만 가구라 그러면 꽤 많은 수인데 네네. 이게 올해 안에 다 공급될 수 있을까요? 사실 속을 좀 들여다봐야 되는데요. 예. 163만 가구 주택을 모두 공급한다라고 좀 이해를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예. 지원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속 내용을 좀 보면 한 113만 가구는 자금 지원이라든지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요. 네. 실제로 이제 주택 같은 경우는 공공지원주택이 18만 1천 가구 정도 됩니다. 그래서 네. 그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청년 주택이 4만 3천 가구, 신혼부부가 5만 2천 가구, 고령자 1만 가구, 저소득 7만 6천 가구 정도에서 좀 사회적 약자, 배려되는 계층들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뭐 전월세 신고제, 뭐 정비사업 공공성, 투명성 강화 등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눈에 띄었던 게 의무 거주 기간입니다. 이게 원래는 뭐 1년 혹은 뭐 지역에 따라 2년 정도 같은 지역, 한 지역에서 거주를 하면 네. 그 지역에서 진행되는 청약에 1순위 청약 권리를 주는 그런 제도인데 네네. 이게 뭐 5년씩으로 늘어난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네네. 특히 최근에 과천이 좀 화제가 됐었죠. 이게 과천이 인구수가 적다 보니까 경쟁률이 예, 낮아서 맞습니다. 네. 뭐 외부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아서 청약권을 얻으려 한다. 맞습니다. 뭐 이런 네. 식의 논란이 좀 있었는데 그런 식의 과열이 좀 가라앉을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정부에서 이제 청약 시장에도 칼을 빼들었거든요. 예. 사실 청약 시장이 이제 좀 아이러니하게 굉장히 민감한 시장인데요. 예. 수요자 입장에서 보면 주택 청약처럼 이게 투자하기 굉장히 좋은 수단이거든요. 계약 분양가의 10% 정도 계약금만 있으면 중도금은 대출을 받고 예. 소액으로 이제 주택 수 안 잡히면서 쉽게 투자할 수 있는 게 분양권 시장이다 보니까 굉장히 과열이 됐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강력하게 규제하기 힘든 게 아무래도 실수요자들이 좀 이렇게 청약을 많이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예. 건설 경기하고 좀 민감하게 맞물려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소극적인 규제를 하다가 최근에는 이제 규제를 강화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예. 전매 제한도 얼마 전에도 이제 성장권역까지도 확대시켰고요. 네, 다른 광역시들도 그렇죠. 다 포함이 네네. 됐죠. 그래서 굉장히 강화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봐요. 저는 이게 청약 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실수요자들이 해야 되는데 그동안 예. 가수요들이 많이 붙어서 실제로 청약을 받아야 되는 분양을 받아야 되는 분들이 당첨이 안 되는 현상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예. 저는 굉장히 좀 바람직하다. 그래서 사실 뭐 건설 경기는 좀 위축이 될 수는 있지만 실수요자 보호 차원에서는 바람직하고요. 향후에 왜 이런 정책들이 계속 생겼냐면 과거 정권에 이제 경제가 안 좋았을 때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규제를 많이 풀어주고 청약 시장을 풀어줬는데 예. 그 후유증이 아직도 남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다음에 이제 경기가 좀 안 좋아져도 이런 실수요자 보호 정책들은 좀 유지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던 임대차 신고제 이게 20대 국회 때 사실 법안 발의가 됐었는데 네네. 무산이 됐던 법이거든요. 근데 네네. 그거를 21대 국회가 열리기도 전에 정부에서 먼저 정부 입법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의사를 맞습니다. 밝힌 셈이 됐는데
일각에서는 이게 뭐 전월세 가격을 올리는 데 일조할 것이다라는 우려도 좀 나오고 네. 이게 더 강한 대책을 위한 포석이다 뭐 이런 식의 추정도 있더라고요. 이 부분 네네.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사실 양날의 칼인데요. 이제 예. 긍정적인 면을 보자면 원래는 신고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예. 실거래가 매매 가격 신고를 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뭐 실거래가 뭐 지수도 확인할 수 있고요. 굉장히 바람직하고 투명 과세 차원에서도 사실 저는 이제 과세적인 목적이 있다고 보거든요. 증세 예.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 월세 같은 경우는 임대사업자를 등록하는데 전세는 임대사업자를 거의 등록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 올해부터 3주택 이상이면 전세도 이제 임대 2천만 원 이하에 대해서 임대소득 과세가 되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신고를 안 하면 사실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예. 내가 3주택을 전세를 주고 있는데 신고를 안 하면 알 수가 없는데 이제 강제적으로 신고를 의무화하겠다는 것이고요. 과세 차원에서는 바람직한데 이제 수요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럽죠.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특히.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투명 과세와 다주택자를 압박하는 효과가 있지만 시장 차원에서는 결국에는 공공이 아닌 민간의 주택 공급을 줄일 수가 있다. 예. 부담을 가진 분들이 전세 끼고 투자를 많이 안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전세 물량이 줄어들 수도 있고 전세 물량이 줄어들게 되면 전세 가격이 가격 오르겠네요. 상승, 네. 매매 가격 상승 압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고요.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는 게 계약갱신 청구권이잖아요. 예.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인데 이거는 더 이슈가 된단 말이에요. 특정 기간 동안 전세 가격을 올릴 수가 없고 무조건 연장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예. 잘못하면 임대인들이 이제 굉장히 미리미리 올려버리는 이런 부작용들이 생길 수 있는데 좀 사전 포석적인 의미도 있다. 그래서 전월세 상한제를 하기 전에 먼저 실거래 신고를 한 다음에 다음 순서는 전월세 상한제를 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최근 주택 시장을 살펴보는 쪽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네네. 지난달 주택 거래량을 보니까 꽤 많이 줄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아무래도 당연히 코로나19가 근본적인 영향을 미쳤겠습니다만 최근에 이 정부의 규제 발표 같은 것들도 영향을 좀 줬을까요? 좀 여러 가지가 맞물렸겠죠. 이제 작년이죠. 12.16 대책도 나왔었고요. 예. 공시 가격도 많이 올렸고요. 올해 종부세 폭탄 또 예상되어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까지 터졌잖아요. 사실 코로나 영향이 사실 더 크다고 봐야 되는데요. 네. 시장 일각에서는 정부도 못 잡는 부동산 코로나가 잡았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예. 사실 굉장히 부담스럽죠. 집 보러 가는 사람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상황에서 예. 굳이 지금 상황에서 집값이 막 오르는 상황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집을 보러 가야 되나 부담스럽고요. 초대하는 집주인도 부담스럽고 집주인도 부담스럽고 이제 또 전세 있는 집들은 세입자가 있잖아요. 예. 세입자 입장에서는 더 부담스럽죠. 남이 내 집에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아무리 마스크를 써도 저도 최근에 이제 한번 가봤지만 굉장히 예.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맞물리면서 전월 대비 한 30% 이상 감소가 됐고요. 예.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40% 이상 감소가 됐거든요. 근데 전세뿐만 아니라 전월세도 감소된 거로 봐서 아무래도 예. 코로나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1분기에 주택담보대출은 늘었습니다. 네. 이게 주택담보대출은 이 전년 동기 대비, 그러니까 작년 1분기와 비교를 하는 거니까 뭐 전월 대비 늘어난 거는 아니어서 뭐 딱히 아주 정확하게 비교하기는 좀 어렵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지금 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에서 대출은 늘었다고 하니까 좀 이상한데요. 이유를 뭐라고 사실 보십니까? 주택 거래량을 좀 정확하게 좀 따져보면은요. 전월 대비는 줄었지만 작년 동월 대비는 늘었어요. 예. 그래서 주택 거래량이 아주 많이 뭐 줄었다 이렇게 통계적으로는 볼 수가 없고요. 사실 12.16 대책이 나오고 종부세 나오고 올해 6월까지 한시적으로 양도세 중과를 이렇게 회피할 수 있는 기간을 줬단 말이에요. 예. 결국에는 팔아야 될 사람들은 팔아야 되고요. 그래서 거래가 전혀 안 된 건 아니고 이제 그러니까 대출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 코로나19가 없었다면 사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가 가장 잘 팔리는 시기였어야 예. 된다. 원래 거래량이 더 많이 늘어났어야 되는데 예. 코로나 때문에 이 정도로 조금 줄어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필요한 분들은 팔아야 되는데 작년에도 집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집값이 오른 만큼 대출 금액은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주택 가격 상승에 비례해서 이제 전세 가격, 대출 가격도 어느 정도 올라갔고요. 또는 예. 이제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굉장히 단기적으로 안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집뿐만 아니라 이게 생활 자금이나 사업 자금이 필요한 분들도 아마 담보 대출을 좀 받지 않았나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공시가격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네. 참 당황스러운 사건이었는데 네네. 사실 한국감정원과 국토부가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뭔가 논란이 벌어진 적이 참 많기는 했습니다만 네네. 이렇게 감사원에서 공시가격 산정을 잘못했다고 지적한 거는 제 개인적으로는 처음 듣는 일이었거든요. 예, 굉장히 좀 이례적인. 예, 그래서 사실상 뭐 그렇게 표현하지만 않았을 뿐이지 엉터리다라고 지적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상당히 강도 높은 비판이 나왔는데 네네. 이게 기존 논란에 좀 불을 지피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 어떻습니까?
사실 공시가격이 올해 발표되면서 이제 굉장히 논란이 많고요. 이제 이의 신청도 굉장히 많았는데 예. 잘 안 받아들여졌거든요. 예. 근데 2% 정도만 그렇죠. 받아들여졌죠. 이게 뭐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예. 정상적인 공시가격 상승보다도 이제 전국 평균을 보면 작년 수준 별 차이가 없이 올랐는데 특정 지역, 서울, 대전이라든지 많이 올랐는 또 고가 아파트들 이런 지역들은 핀셋으로 해서 사실 많이 올린 거는 사실이거든요. 예. 그래서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데 사실 증거는 없잖아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뭔가 이상한데 그리고 정부는 예고했단 말이에요. 공시가격 현실화를. 그래서 예고는 됐고 뭔가 이상한데 증거는 없었는데 감사원 지적이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예. 봐 잘못된 거 맞잖아라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이거 뭐 소송까지도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굉장히 논란이 되는데 국토부에서도 이제 좀 뭐라 그럴까요? 해명 당혹스럽겠죠. 자료, 보도 자료도 나왔거든요. 예. 어제 보도 자료도 나왔는데 굉장히 좀 당황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감정원 직원의 실수다라는 말도 나오고 개선하겠다는 말도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감정원 직원이 실수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물론 뭐 개인이 실수할 수도 있지만 예. 사실 전문가잖아요. 전문가가 할 때는 나름대로 기준이 있고 프로세스가 있거든요. 감정 평가를 그냥 내 개인적인 기준에 따라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절차가 있고 기준이 있고 이제 법적 기준이 다 있는데 예. 사실은 왜 이런 지적이 생기고 문제가 생겼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국토부에서 사실 목표를 좀 정해줬잖아요. 그런 얘기가 많았죠. 그렇죠. 사실상 지침이 내려왔다. 뭐 이런 그리고 식의 대책에도 사실은 포함이 됐잖아요. 현실화하겠다는 게 목표를 정해주겠다는 것이거든요. 목표를 인위적으로 정해주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감정원에서도 목표를 따르다 보니까 정상적인 프로세서를 가지고는 목표 달성을 할 수 없으니까 약간 좀 문제 있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 결과 실수적으로 보면 감정원에서 뭐 실수할 수도 있지만 그 원인 제공은 국토부에서 좀 제공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과거에도 이 공시가격이 논란이 됐었을 때 네. 어떤 기준으로 도대체 이 땅과 건물을 평가하는지 감정원의 기준을 공개해달라는 요구가 꽤 많았어요. 국민청원도 아마 제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네. 결국은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단 말이죠. 이번 기회에 그게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게 쉽지 않다고 보는 게 이게 예. 사실 나름대로 기준은 다 있고요. 뭐 이게 공시 토지하고 이제 공동주택이 다른데 토지 같은 경우는 포본지 조사해서 지자체에서 또 다시 조사를 하게 되고요. 예. 공동주택 같은 경우도 공시가격 측정함에 있어서 감정원에서 기준에 따라서 다 하는데 이걸 사실 공개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사실 개별성도 강하고요. 부동산 자체가 이게 물건마다 다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공개한다고 해서 이게 의혹이 해소된다는 보장도 없고요. 사실 이번 뭐 기존의 공시 가격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이번에 사실 정부 입장에서는 부동산 가격도 잡아야 되고 예. 증세도 좀 해야 되고 이제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좀 인위적으로 좀 무리를 하지 않았나 싶고요. 저는 뭐 여러 가지 부작용은 많이 있을 거라고 봐요. 이제 이의 신청도 안 받아지고 시장에서는 부글부글 하고 있는데 예. 공개롭게 이게 사실 굉장히 이례적이잖아요. 감사원에서 같은 정부 기관인데 국토부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지적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지금 부동산 시장을 전반적으로 보면 각국 특히 우리 정부도 강하게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중에 자금이 넘쳐나고 있는 상황이고 금리도 굉장히 낮은 상황이어서 뭐 언제든지 사실은 부동산 시장에 투자금이 몰려가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코로나19 때문에 네, 억눌려 맞습니다. 있기는 하지만요. 그러면 앞으로 정부가 이 부동산의 과열을 막고 실수요자 위주의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필요한 정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처음부터. 사실 정부 입장에서도 이제 굉장히 고민되는 부분인데요. 최근 집값이 한 7년 정도 상승한 거는 분명한 사실이고요. 예. 규제도 많이 나왔거든요. 한 3년 동안 과거 노무현 정부의 5년 동안 나왔던 규제들이 거의 다 나올 정도로 굉장히 많이 누적된 상황인데 예. 아직까지 쉽게 꺾이지 않는 이유가 저는 과잉 유동성이라고 보거든요. 이게 사실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유동성이 많이 공급이 되면서 과잉 유동성 상황에서 사실 지금 또 정책을 보면 또 돈 풀기 정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예. 유동성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또 저금리에 올해 뭐가 있냐면 3기 신도시 신속 추진한다라고 하잖아요. 예. 토지 보상금이 또 엄청나게 풀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안 요소는 여전히 내재되어 있다. 결국에는 그리고 부동산 투자 자금들이 사실 지금 주식 시장으로 많이 이동된 상태인데 예. 주식 시장이 이제 어느 정도 시세 차익을 얻거나 안정이 되면 다시 또 부동산으로 유턴이 되면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예.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또 최근에 이제 규제들도 많이 나오고 이제 주택 공급도 늘리고 있는데 저는 좀 긴 호흡을 가지고 너무 조급증 내지 말고 어차피
집값 오른 거는 사실이잖아요. 예. 그래서 좀 길게 보고 지금 주택 공급 계획들도 잘 나오고 있는데 일관성 있게 계획에 그칠 것이 아니라 양질의 주택을 일관성 있게 잘 공급을 해주면서 규제도 잘 유지를 한다면 뭐 당장이야 뭐 어떻게 잡기는 힘들겠지만 예. 장기적으로 보면 저는 안정을 찾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